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효성 도시개발지역 내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천시가 효성 도시개발지역 강제 집행 시기를 조정해달라며 해당 업체에 요청한 건데요.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송효창 기자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자, 송 기자, 그동안 좀 잠잠했던 인천시에서 갑자기 효성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강제 집행 시기를 조정해달라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인천시의 요청 이전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12일이었죠. 효성 도시개발지역 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다음 날인 13일에는 개발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유 시장은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에 따른 피해 상황과 보상 문제 등을 청취한 뒤 시 담당 부서에 협조 공문 요청을 지시했는데요. 이해 씨는 지난 15일자로 효성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인 JK 도시개발 측에 효성지구 도시개발 사업 강제집행 관련 강제집행 시기 조정 협조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집행 시기 조정 등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시가 발송한 협조 공문은 강제성이 없고 권고 수준입니다. 이를 통해 효성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한 주민과 JK 도시개발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는 앞서 지난 1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을 JK 도시개발 측에 보낸 바 있는데요.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네, 조금 전 설명처럼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강제 집행은 물론 개발에도 속도를 낼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곧 제동이 걸릴 것 같다고요? 네, 바로 인천시의회가 이 문제를 두고 제동을 걸 것으로 예고를 했기 때문인데요.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10개월간의 특위 절차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날 특위는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시에 대해서는 이주 대책과 보상 계획이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인천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현영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은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이행, 실시 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을 면밀히 검사하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시행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특위는 JK 도시개발의 토지 수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의 인허가 사항과 사업 추진의 중지 등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시는 이미 진행된 인허가 과정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경우 행정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 데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명령 등은 이행 근거가 없어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이날 채택한 결과 보고서를 19일 열리는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특위 결과로 효성 도시개발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특위 내용만을 놓고 보자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회에서 진행한 특위는 말 그대로 조사 과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현재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관련 행정소송까지 진행 중인 만큼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착공 시기가 미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JK 측은 올 하반기 정도에는 착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행자 측의 보상안에 동의하지 않는 주민들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어 착공뿐만 아니라 철거도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착공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착공 지연으로 브릿지론의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환도 미뤄지고 있는데요. JK 도시개발은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진행에 사용할 자금 마련을 위해 프로젝트 효성 CTJ7라는 SPC, 즉 특수목적 법인을 통해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해당 어음은 현재 총 12회까지 발행했고 오는 23일 만기가 도래하는데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시행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대환을 통한 만기 연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대주단이 만기 연장을 도와줄지도 관건인데요. 시의회까지 주민들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효성 도시개발 사업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달래꽃과 복숭아꽃의 화려한 향연을 볼 수 있었던 봄꽃 축제가 끝나 아쉬웠던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에 부천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중순까지 만개한 장미꽃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역 장미 명소에서 코끝에 와닿는 짙은 향기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알록달록한 빛깔의 장미가 동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색깔도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입니다. 장미 품종만 151종으로 송이가 유독 크고 풍성한 꽃도 눈에 띕니다. 늦봄을 지나 초여름의 문턱, 아쉬움을 달래는 꽃놀이가 한창입니다. 너무 예쁘게 피었고요. 다음 주에 친구하고 약속해놨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돌아보느라고 나왔어요. 오면 예쁜 꽃 많이 볼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여기 토요일부터 축제라고 제가 검색해보고 예전에도 왔었고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어서 또 왔어요. 요 며칠 이어졌던 때이른 더위에 이미 50% 정도가 개화했습니다. 이렇게 채 다 피지 않은 꽃들도 이번 주말이면 대부분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정기를 앞두고 막바지 정원단장도 한창입니다. 도당산 백만송이 장미연이 멋진 개화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 이번 주 토요일 정도는 한 60-70% 개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도당공원 백만송이 장미원 일대가 주택가인 만큼 일시적으로 극심한 혼잡과 주차난이 예상돼 부천시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5월 중순인데 낮 동안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올 올 여름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5월에 이렇게 지금 때이른 더위가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원래 그 달력상으로 3월, 4월, 5월을 봄이라고 하고 6월, 7월, 8월을 여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시점이 이제 5월 하순, 대개 이때쯤이면 초여름 날씨 온도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전 세계적인 기온 변화를 보면 저쪽 동남아 지역은 45도,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무더운 날씨가 일찍 나타났거든요. 원래 거기가 지금 더운 계절이긴 한데 통상적인 것보다 더 높았는데 우리나라 역시도 그런 어떤 여파 속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엘니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고 발달기에 있지만 그러한 그런 남쪽으로부터 이번에 고온다습한 동남아로부터 따뜻한 공기들이 몰려오고 또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 데워지는 효과가 있어서 낮 강릉 같은 경우 35.5도 5월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때이른 더위 때문에 열대야에 대한 걱정도 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열대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 열대야 문제는 이제 낮 기온이 요즘 30도를 넘는 그런 기온이 나타났는데요. 열대야가 나타난 조건은 뭐냐면 공기 자체가 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에 올라간 기온이 밤에 해가 떨어졌는데도 잃지 않고 그 열을 갖고 있으면 열대야가 나타나는데 지금 최근 동향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공기가 비교적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또 밤에 구름 없이 맑은 날에 우주 밖으로 열을 많이 읽는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서 앞으로 한 일주일 이내 우리 수도권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올 여름 수도권 날씨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기온 최대 어느 정도 오를 걸로 예상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남아에서는 지금 초유의 원래 더운 시기인데 그 통상적인 때보다 굉장히 더운 고온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우리나라 올여름 역시도 만만치 않은 여름이 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라니냐라고 하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낮은 현상이 지난 2월 이제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반대 엘니뇨 현상으로 돌아섰거든요.
아직은 엘니뇨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점점 더 그 적조 부근 동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더욱더 발달을 하면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최고 기온이 40도인데 그 기온을 깰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은 불가능하지만 올여름 역시 그런 바닷물의 온도 변화, 또 그 바닷물의 온도 변화가 아니더라도 그 지구 온난화 틀 속에서 그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는 폭염, 그런 추세 속에서 기온이 올여름 분명히 더운 그런 무더운 여름이 될 걸로 전망합니다. 네, 아직은 5월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해가 지고 저녁에는 좀 추워져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낮에는 덥고 밤에는 서늘한, 그러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면서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이게 이제 혼란을 겪기 때문에 특히 환절기에 그 우리 몸이 잘 적응을 하지 못한 원인으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기는데요. 특히 환절기에는 심장과 혈관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쉽고 혈관도 갑자기 과도하게 수축되어 심장에 부담이 늘기 때문에 우리가 일교차가 클수록 그 몸의 산소 흡수량, 심박수 이런 것들의 그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발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일교차가 큰 날에 새벽 운동은 삼가고 그 해가 뜬 낮에 운동하는 것이 좀 안전하고요. 운동을 할 때는 근력 운동과 같이 순간에 힘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운동보다는 조깅이나 그 자전거, 속보, 수영 등 자신의 능력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도울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자연재난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민선 8기 1년을 맞아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합니다. 통하고 행동하는 시장실, 이른바 통행시장실은 시민이 원하는 현장으로 시장이 찾아가 현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소통 행정 방식인데요. 김포시는 취임 1년 기념 행사 대신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통행시장실을 운영하며 시정 방침을 실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행시장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이달 31일까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LG 헬로비전을 비롯한 LG U+ 임직원들이 연천군 농촌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연천군 임진농협과 LG 헬로비전과 LG U+ 임직원 50여 명은 17일 연천 백성리 토마토 농장을 찾았습니다. 두 계조로 나뉘어 각각 토마토 순 제거와 밭 지지대 세우는 일에 동참했는데요. LG 헬로비전과 LG U+는 ESG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맞춤형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이날 현장을 찾아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와준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현상태 임진농협 조합장은 농업기술 현대화와 외국인 근로자 투입 등으로 농가를 돕고 있지만 여전히 일손이 부족하다며 농촌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인력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도시에서 함께하는 농촌 지원 봉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농가들에는 기쁨이, 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천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학계 등 35곳이 탄소 중립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인천시는 송도 컨벤시아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 19곳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상생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